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로 듣는 리뷰 K입니다. 자, 다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비입니다. 수영입니다. 도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은 바로 지난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화제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 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은숙 작가와 송혜교 배우의 첫 장르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또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시리즈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파트 1 8편이 공개되고 많은 전국민적 밈을 생성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지난 3월 10일 파트 2 8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주에 넷플릭스 TV 부문 전 세계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핫하죠? 저도 공개된 날 밤 늦게까지 한 번에 다 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파트 1을 안 봤다가 파트 2가 나와서 파트 한꺼번에. 1부터 한꺼번에 봤는데요. 처음에는 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묘사 같은 게 조금 무서울까봐? 좀 심적으로 좀 이입이 돼가지고 힘들까봐 안 봤는데 파트 2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즐겁게 봤었던 것 같고 김은숙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원래 저 영화나 드라마 한 편만 봐도 되게 기빨려 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한 번에 그냥 시즌 1, 시즌 2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흡입력 있고 재밌게 본 것 같고 근데 시즌 1은 확실히 그 한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 폭력을 당하는 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시즌 2에 비해서. 그래서 보는데 조금 초반에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 문제와 피해자들의 고통과 이런 것을 잘 다룬 이야기가 아니었나 재밌게 되게 봤고 그 김은숙 작가가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은 저는 되게 재밌게 보기는 했는데 되게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새롭게 이제 또 새로운 이렇게 장르물을 또 쓸 수 있는 분이구나.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한 번에 다 몰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 이 피해자가 가진 고통에 대해서도 깊게 다루면서도 이야기적으로 굉장히 흥미있게 끌고 가는 그 두 가지 축을 다 가져가기 되게 어려운데 되게 작가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엄청 능숙하다 라는 그 부분에서 되게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일단 결말이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결말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말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OTT 드라마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 TV 드라마였으면은 1회 남겨두고 갑자기 연진이가 미안해. 개과천선하고 하하호호하고 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좋았고 근데 또 그 드라마 문법들이 되게 올드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TV 드라마 같이 올드하다고 느껴진 게 첫 화에서 그 학교 폭력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막 너무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던 한국 드라마랑은 확 다르니까는 되게 진짜 깊고 보기 힘든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화 끝부분이었나? 막 그 BGM이 막 가사 있는 BGM이 나오면서 막 뮤비 같이 막 그 시청자의 감정을 막 몰잖아요. 억지로 그 뮤비화되는 그런 그 한국 드라마, TV 드라마의 그런 감성이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것도 호불호 많이 있는데 막 사랑 끼얹기 그런 거랑 출생의 비밀, 내 자식이야 막 이런 그 전재준 캐릭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성성을 대가로 남자들에게 경제력을 의존하는 그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후지다 구시대적이다 라고 느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어요. 저 K님 말 너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여정이랑 동은 씬 나올 때 음악 나오는데 너무 가사가 노골적이라서 내가 나는 불행할게 너는 행복해? 막 너무 그래서 그 가사 나올 때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막 감동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뭐지? 시즌 1에서 BGM 때문에 좀 깨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복수는 되게 강렬하게 가고 이 사랑 부분은
이 주여정이란 캐릭터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한결같고 되게 나무 같은 캐릭터라서 더 건조하게 갔어도 납득됐었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인터넷상에서도 되게 주여정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여정의 대사 부분은 모두가 불호이지 않을까. 어명 막 이런 거였나요? 참. 망나니 칼춤도 그만 아우.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 저는 근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이도현 씨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 포인트 아니고 저는 어쨌든 수용 가능한 선. 이 정도 대사는 대사도 그리고 캐릭터도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되냐 안 되냐의 이제 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주여정이 가진 결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동훈에게 뭔가 강렬한 끌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근데 그게 보면서 주여정 캐릭터는 진짜 매력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주여정의 그 배경 이야기는 그래서 오히려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주여정 캐릭터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주여정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좀 그러니까 흥미로워서 약간 이걸 더 깊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왜 주여정이 왜 동훈에게 빠지게 되는지 막 그 어명이 이렇게 할 정도로 면은 거의 막 인생 바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빠질 만한 게 있었나?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는 주여정이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 배경이 있는지가 안 나왔었잖아요. 시즌 1 이 정도. 그래서 뭐가 이거는 단단히 있지 않고서야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뭔가 숨겨진 게 있나?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랬었네요. 왜 그럼 수영님이 그 봤을 때 그 빠지게 된 게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설득 포인트인데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솔직히 이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따라가기 좀 어려운 거고 이게 설득이 되면은 이제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메인이 사실 되게 장르인데 여기에 사랑 이야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게다가 조력자로 나올 수 있게 이게 넣는다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라서 근데 그러니까 피해자들끼리의 연대는 계속 있잖아요. 맞아, 뭐 맞아. 현남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너무나 괜찮은데 이게 사랑으로 가니까 맞아. 좀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그 한국 드라마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의학 드라마도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랑을 하고 법 드라마도 법조인들이 사랑을 하고 다 이러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그래서 그냥 한국 K 드라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랑 끼얹기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또 사랑을 끼얹었네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점은 불호였는데 그냥 K 드라마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봤고 수영님이 말한 것처럼 설득은 안 되거든요. 그 얘가 왜 이렇게까지 빠지고 인생을 바쳤는지는 설득은 안 되는데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능적으로 잘 쓰인 것 같아요. 주여정 캐릭터가.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막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다시 매체에서 전시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현실이 아니더라도 주여정 캐릭터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캐릭터잖아요. 말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런 캐릭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냥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서는 호였습니다. 동은이도 실제로 복수를 진짜 이를 갈고 복수를 하다가 자기도 의도치 않은 순간들에서 진짜 선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동은이가 흔들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뭐라고 하지 내가 하고 있는 복수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 감정들 때문에 약간 감정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되게 주여정 캐릭터 자체는 좋은 것 같고 저는 수영님이 말한 것처럼 주여정의 캐릭터가
가진 상처 때문에 동은이를 사랑하게 된 것보다 송혜교가 얼굴이 송혜교라서 얼굴이 사랑에 빠진 개연성이다. 걸까? 라고 생각하고 약간 납득이 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도빈이 말씀처럼 그 주여정이 가진 캐릭터를 좀 더 풀어내거나 조금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게 조금 어렵다면 하도영 캐릭터처럼 애초에 그냥 러브라인 대놓고 러브라인이 아니라 그냥 긴가민가한 느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머 하도영 캐릭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대놓고 안 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더 막 맞아, 둘이 어울려서 열광하는 것처럼 그럴 수 그렇게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여정 캐릭터를 어떤 분들은 이게 김은숙이 말하는 백마탄 왕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은이가 나중에 여정이의 백마탄 왕자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주여정이 이 관계에 있어서 되게 리드하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불호를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보 진보한 캐릭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러브 스토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이제 사랑 이야기의 중심인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조금 더 남성이 그런 백마탄 왕자 역할이 있었다면 저는 근데 그거조차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근데 지금 얘기 주신 것처럼 서로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그 결말에 있어서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K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게 주여정이고 뭐 사실 이 동훈이가 필요했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어떤 권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상적 역할로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도 맞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랑의 그 관계로 가게 되면은 복수를 내가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동훈이도 이 사람인지라 너무 맞아. 지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그냥 내가 사랑에 빠져서 그냥 멈추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훈이의 뭔가 그 동기를 좀 맞게 하는 역할도 있고 근데 후반 가면 다시 그거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성애가 나오는데요. 그 동은의 엄마의 모성애도 있고 현남의 모성애도 있고 그 연진 엄마의 모성애도 있고 다양한 모성애가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모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보통 모성애가 자신의 욕망보다 앞서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는 부분, 특히 엄마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모성애보다 자신의 욕망이 앞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 되게 결정적으로 그 대사 예솔이가 하원하기 전에 하도영이랑 연진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담배 피우려고 하니까 예솔이가 하원해가지고 담뱃불을 금방 이렇게 막 끄잖아요. 근데 그때 그 대사에서 봤어 내 모성애 이게 아니라 봤어 내 모성 본능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자체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이 이야기 자체는 흐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화에 엄마와 딸이 등장한다던가 엄마가 등장하면 되게 그걸로 희생당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 연진의 엄마도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살겠다고 마지막 편에서 그냥 가는 모습도 저는 그게 되게 모성애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연진이의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통쾌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엮여서 이야기를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한 모성 캐릭터들 엄마와 딸 관계를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이제 초반에 있었었고 이런 다양한 부모 관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열어둔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너무 좀 소수의 케이스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김은숙 작가가 이 더글로리를 썼던 것도 딸의 그 말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다양한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많이 저도 나왔다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좋았고 현남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성의 모습인데 그 딸의 모습이 딸이 엄마를 대하는 그 모습이
좀 새롭게 새로웠고 좋더라고요. 막 엄마가 운전하고 가니까 막 왠지 맞아. 딸이 막 무서워하고 그럴 줄 맞아, 알았더니 맞아, 갑자기 맞아. 막 멋있어. 멋있어 하면서 노래 틀고 하잖아요. 맞아, 너무 그 귀여워.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저는 사실 그 뭐 모성애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한비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는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모성이라는 게 본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학습된 거고 암컷은 수컷보다 여성은 남성보다 좀 더 돌보는 놀이에 좀 더 익숙한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그것을 좋아하는 성향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 자식 이런 것들을 돌보는데 더 남성이나 수컷보다 익숙할 뿐이지 그게 본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습으로 이루어진 결과고 이것은 엄마의 본능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그거 생각이 나네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라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랑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삐뚤어진 방식으로 사랑을 주시죠. 예, 그 사랑을 주는 그 부모들이고 네가 원하니까 마약을 하되 몸이 좀 덜 아프게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대다. 라고 연준이 부모도 그렇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맞아. 그쵸. 연준이 부모도 딸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훈육도 없이 그냥 엎어두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동훈이 엄마는 완전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캐릭터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에게서 오는 이 여러 가지 결핍들 이 자식들에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훈이처럼 이걸 뚫고 나오는 맞아.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동훈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대상이었던 가해자가 자기 엄마인데 그게 되게 힘들고 슬픈 신이잖아요. 근데 또 주변에 저기 현남처럼 맞아. 진정으로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그 케이스들을 보고 되게 또 뭔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넓게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에 동은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맞으면 복수를 다 끝내고 그 결말로 가려고 했잖아요. 죽으려고. 근데 그때도 그 동훈을 맞아. 살렸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 어. 엄마잖아요. 맞아, 그 맞아, 맞아, 주효정의 맞아. 엄마. 맞아, 자기 맞아.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그 결말도 되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거기서 마지막에 동은이가 자살을 선택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살려줬나 봐요. 작가도 그거를 경계했던 게 아닐까. 맞아. 근데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 결말을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 공개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뭐 포스터인가 뭐 그런 데도 써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동은이 스스로도 자기가 뭐 행복하게 걔네들 복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내 죄 받을 테니까 뭐 맞아, 그런 맞아. 식으로 했었으니까는. 근데 김은숙 작가의 의도는 피해자들을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훈이란 캐릭터는 그런 선택을 고민했을 수 있겠다. 라는 장치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온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 장면이 당연히 약간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이런 거 보면 거의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잖아요.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그냥 나온 것부터도 싫더라고요. 이 모성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일단 그 모성의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양육은 이게 어떤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되게 다양한 그 사람을 비추는 어떤 것으로 존재해서 되게 딱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드라마에서 여러 가해자가 나오잖아요. 뭐 부모도 가해자고 그 친구들 친구가 아니지. 직접적인 가해자. 그 학폭 가해자들도 가해자고 뭐 선생님도 가해자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약간 트라우마로 느꼈던 게 선생님이랑 부모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좀 극단적인 학교 폭력의 가해를 받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누구나 다 한 번씩 선생님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거나 뭐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그런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학폭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 가해자들보다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가해를 한 그런 학생들, 친구들보다는 그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용기 내서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믿었던 사람인데. 그 부모나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한테까지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더 큰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 동은에게 그 모두가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게 진짜 그런 선생님 진짜 꼭 있어. 케인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 동은을 학교폭력에 가장 먼저 시작한 가해자는 사실 선생님이라고 계속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강압적이고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진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그리고 또 이 동은이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진짜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몇 년 차이 안 나죠. 그래서 너무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 그 분위기 막 그런 것 때문에 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건 선생님이라고. 잘 죽었어. 그렇게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선생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존경스럽지가 않았어요. 되게 싫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스승의 은혜라고 다 커가지고 선생님한테 복수하는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뭐 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저런 영화 나올만하게 조금 진짜. 문제 있는 선생님들이 참 맞아, 많았던 맞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는데. 좋은 분도 있으나 우리가 겪은 건.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김윤숙 작가는 또 저기 보건 선생님이라는 캐릭터를 맞아. 넣어가지고 맞아. 조금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근데 또 사실 이게 어른들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더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 그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뭐 경찰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좀 슬프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학교 폭력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이 문제의 시작이.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아이들이 직접적인 가해자일 수 있어도 가장 먼저 막아줘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제일 잘못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더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교사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뭘 지적하는 얘기를 하거나 학생이 듣기에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도 아이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바로 학부모한테 전화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아이가 그렇게 못 받아들이면은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요즘의 환경은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너무 선생님 진짜 너무나 말 안 되는 쓰레기 선생님인데 연진이 엄마 같은 엄마가 맞아. 있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제일 먼저 죽으라고 선생님 잘리고 싶으세요? 하면서 선생님도 사람인데 죄송해요. 그 양호 선생님도 나중에 가서는 조력자가 됐지만 맞아. 그 그 학교 당시에는. 안에서는 솔직히 그러네. 큰 그걸 못했잖아요. 부모가 제일 잘못이 아닌가. 물론 다 잘못이지만. 근데 그런 그 학교에서 어쨌든 그렇게 큰 뭐 폭력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선생님이 가정으로 연락을 하긴 할 텐데 가긴 갈 텐데 그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감싸기만 해서 그게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의 타고난 성질만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건가? 교육의 기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뭐 이 모든 것이 사실 문제라고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동훈이 엄마가 제대로만 조금 더 동훈이를 위해서 동훈이를 보호했더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라고 동훈이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여서 그러니까 동훈이가 느끼는 진짜 이 여러 가해자가 있고 학폭의 시작점 모든 것이 시작점 그러니까 너무 총체적인 문제라서 참 어렵긴 합니다 이게.
아니 연진이가 하는 대사 같은 것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동훈이 캐릭터 자체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복수를 시작하고 나서 그들한테 듣는 말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 너한테 가장 큰 가해자 첫 번째 가해자는 부모라고 이런 대사를 하고 그 실제로 동훈이 엄마하고 붙는 그런 씬을 보면은 거기서는 되게 동요를 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근데 진짜 정말 그 엄마가 너무나 진짜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훈이 엄마가 이 엄마로서 역할을 못하면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보호자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호 장치가 전혀 없으니까 동훈이가 이렇게 뭔가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환경이 안전망이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시대적 배경인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 드라마가 나오고 뭐 태국에서도 태국 연예계에서도 막 이 학폭 논란이 있어서 뭐 학폭 논란 터져가지고 뭐 사과하고 뭐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흥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이게 법이나 사회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통쾌하게 해보자 이런 느낌이어서 처벌이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든 처벌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반복되지 않을 문제일 텐데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마냥 통쾌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막 왜냐면 이 드라마 안에서도 뭔가 뭐 법으로라도나 뭐 부모 선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게 또 되게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또 가장 큰 성공 이유가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이 뚜렷해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뭐 좋았던 캐릭터나 캐릭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현남 캐릭터 그리고 그 저는 현남과의 로맨스가 더 좋았어요. 동은이. 왜냐면 그 부분에서 두 분의 연기의 합도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남이가 좀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잖아요. 막 김치를 준다던가 막 먹고 싸운다거나 할 때 그때 송혜교의 연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조금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대사를 치는 느낌?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막 여러분한테도 그냥 평상시에도 막 운전 잘하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거에 완전 표본인. 그러니까 동훈이도 마찬가지고 현남이도 그렇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쫓으려면 운전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 시작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잘 보여진 것 같아서 여자한테 이 이동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공장에서 친해졌던 그 되게 귀엽게 생긴 성희? 그 친구한테도 나중에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차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 현남의 딸한테도 너 가고 싶은데 다 가라고 미술관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니까 그 딸도 그럴 거라고 나 미술관도 갈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게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힘을 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현남 캐릭터인 것 같아가지고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원래 처음에는 보면서는 현남 캐릭터 좀 불호였거든요. 너무 나도 너무 저도. 그 K-드라마 조력자 심지어 그 가정부 뭐 이런 거 하셨던 맞아. 분이잖아요. 그 직업 자체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 폭력 받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뻔한 설정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대사도 막 저 명랑한 년이에요. 원래 막 이런 거로 되게 불호였는데 나도 너무 좀 어. 오버스럽다 생각했어요. 너무. 한비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캐릭터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바꿀게요. 저도 저는 현남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 현남 캐릭터에 대한 대사에 대한 호불호는 이해해요.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대사들이 되게 명확한데 조금 불올 수는 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성과의 연대 물론 좋은데 이게 이야기적으로 좀 붙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갈수록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연대였고 설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솔이가 연진이처럼 잘할까? 아닐까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이제 이 부모 세대가 있었고, 이 지금 동훈이의 세대가 있었고, 그 아랫 세대가 이제 하는데, 이제 뭐 현남의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예솔이라든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미래 세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좀 끝이 나는 거죠. 예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도영이, 그러니까 영국에 간 거를 걔네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포커스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인 하도영이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더라도 너의 존재로서 사랑해라고 해서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솔이가 여기에서 더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축구로서 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도 있고 좀 건강하게 운동으로 풀 수도 있고 이 포인트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 뭐죠? 민걸즈였는데 그거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 킹카로 살아남는 법에서 이제 조진아가 악역 여자 캐릭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 틀어지고 나서 축구하게 되잖아요. 여자 축구를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풀게 되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예솔이는 그 하도영의 사랑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열린 미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현남 딸도 선아도 이제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 너대로 살아라는 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하도영 캐릭터가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뭔가 되게 도구적으로 쓰이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또 뻔한 캐릭터다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솔이를 선택을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예솔이가 자기 친자식이 아님으로 인해서 이걸로 또 뭐 하나에 뭐가 생기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예솔이를 이렇게 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반전이 있는 캐릭터였고, 그래서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고, 지금 수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예솔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하도영 같은 그런 아빠라면은 정말 이런 연진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지 않을까, 이런 되게 희망적인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물론 하도영이 가진 어떤 그 계급 의식 뭐 이런 거라든가 선민의식이란가 이런 게 문제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이 좀 입체적이니까. 근데 어쨌든 부모가 건강하게 사랑으로서 자식을 품어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곳곳에 깔려있다, 이야기적으로.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일진들 캐릭터가 제일 좋았어요. 맞아. 일진들 때문에 사실 이 드라마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캐릭터성이 각자 굉장히 강하고 또 연기를 너무 잘했고. 근데 파트 1을 보면서 저는 이 드라마 전체의 가장 큰 결점이 이 일진들이 서로 성인이 된 이후에서도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대체 뭐야?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치부를 알고 있는? 치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를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커서까지 봐야 할 이유가, 오히려 피하면 피했지. 왜 커서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현실 고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고 치부라고 생각 안 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부끄러운 거 알았으면 학폭도 안 했겠지. 나이 들어서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은 연락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면은 연락할 수 있다. 근데 이 캐릭터들은 서로의 니즈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라의 작품을 통해서 재준이가 탈세를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스 혜정이 같은 경우는 그들의 부에 기대서 나도 그런 사람이고 느끼고 싶고, 연진이 같은 경우는 재준이랑 어떤 남녀의 관계로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의 니즈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얘네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먼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었는데, 아니. 파트 2를 보니까는
이제 살인이 엮여 있고 더 그 마약 단단해지고. 공급책이고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놓을 수가 없는 관계였다는 게 되게 잘 짜놨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진들 간의 관계에서도 위계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진짜 현실 고증. 진짜 반에서 그렇게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도 어떤 단체든 약간 그런 위기가 느껴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있을 법하고 너무 뭔가 공감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세밀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캐릭터가 정말 중요하고 진짜 이 드라마는 다른 것도 다 재밌지만 이 5명 캐릭터들이 워낙 살아 있어서 정말 이거를 이 악역이 세야 이 사람이 가진 그 고난과 이 갈등이 커지는 법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한 명 한 명을 그 캐릭터에 맞게 이 처치하는 방법이 조금 호불호가 있고 조금 의아한 지점이 몇 개 있을지라도 그래도 계속 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오히려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 안 되는 캐릭터가 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동훈이 다음에 동훈이가 이제 자퇴하고 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된, 맞아. 경란이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너무 그냥 안쓰러우면서도 가스라이팅 당한가? 싶으면서도, 경란이가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게 오히려 그리고 경란이가 또 미안해 하잖아요. 그, 동훈아 미안하다고 그때 뿌리쳐가지고 미안한데. 근데 사실 경란이 잘못 없는데. 제일 안쓰러운 캐릭터. 경란이가 되게 연약한 인물로 나오는 거죠. 진짜 너무 안쓰러운 캐릭터. 연약한 인물인데 연진이를 가장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수하게 되는 충격 설정 갑자기. 연진이의 억울함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거기 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훈이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너는 참 운도 좋다. 안 죽었던 거잖아요. 너는 참 운도 좋아서 안 죽었는데 결국에는 너의 악행이 이거를 이제 완성시키게 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운이 좋다. 너 신은 내 편이 아닌가 봐. 동훈이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동훈이의 복수를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그러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을 계속 그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부분이 드라마이기 있어서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 그 부분을 뭔가 동훈이가 직접 나는 힘들 것 같아 힘들어 하지만 완성해 나가는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진짜 그러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비밀을 연진이면 모르는 것도 너무 좋아. 애가 아니 그 연진이의 마지막이 소름 끼치잖아요. 예쁘나 날씨.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얘기가 두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이게 연진이가 약간 반쯤 미쳐서 그렇게 하는 거다. 혹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혀가지고 시켜서 하는 거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괴롭혀서 미친 거 아닐까요? 오렌지 블랙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연진이가 추락할 수 있는 정말 거의 끝이어가지고 이 마지막 장면 진짜 소름 끼친다라고 생각하긴 그 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요. 맞아요. 배우들의 호연이 진짜. 정말 미쳤습니다. 저는 파트 1 때는 신예은 씨의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맞아. 밀린다고 맞아. 생각했거든요. 저도. 성인 연기자가. 그래서 그것도 아역도 1회까지만 나오고 2회부터 바로 성인으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보면서 파트 1 보면서 놀랐었는데 아역이 이렇게 짧게 나올 줄 몰랐는데 더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역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아역이 더 길었으면은 성인 연기자로 넘어갔을 맞아, 때 맞아, 좀 맞아. 이입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파트 2를 보니까는 아역 생각 안 나게 너무 잘해가지고 그 커서의 인물들은 잃을 게 있고 이 캐릭터들이 물론 뭐 돈이나 권력을 더 얻었겠지만 잃을 게 있어서 좀 사악함의 그 악함의 그 어렸을 때는 다들 순수한 악들 진짜 연출이 너무 무섭게 나오고 진짜 순수한 악들이라면 커서는 잃을 게 있는 조금 더 입체적인 인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시절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캐릭터적으로. 연기 너무 잘해요. 저는 그 아역이 나중에는 생각 안 난다고 파트 2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연달아 봐서 그런지 이걸 연기 합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아역과 성인 배우 간에. 그러면 왠지 그 아역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가지고 연진이의 어른 역할 하신 배우도 거기에 따라간 것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너무 임팩트가 진짜 강하긴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배우들이 정말 잘해줘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잔인한 최악을 맞은 악역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죽는 거는 조금
쉽게 쉬운 근데 것 이게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 다르더라고요. 죽음이 너무 쉽게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진이 어... 죽지 않고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 것 같은 아. 연진이. 저도 연진이. 왜냐면 연진이가 항상 동은이한테 막 말했던 게 너는 부모가 가해자 막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진이도 그거 똑같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도 잃게 됐고 딸이 엄마한테 실망이라고 했나? 뭐 약간 그런 엄마를 존경하지 않는다 했나? 뭐 그런 식으로 말해서 실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연진이가 받아야 될 그 죄가 엄청 크고 합당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연진이지 않았을까. 저도 최악의 형벌은 그 사망인데 죽음인데 추락 폭을 생각하면 연진이. 예. 그럼 사망은 누구? 명호 재준. 영원히 아파트에 묻히게 되는 재준? 재준이요, 재준이. 재준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재준이 눈도 막 갑자기 막 맞아. 엉망했잖아. 그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장면이. 난 그 아파트 주민들 나 그 생각했는데. 이거 태평원에서 보상해줘야 돼요. 정말요 아파트 주민들 무슨 죄냐고요. 뭐 죄일 게 뭐 있어, 뭐 알지도 못할 텐데. 태평건설이 보상해줘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연진이가 여기에서 가장 큰 악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진이의 그 마지막을 좀 더 좀 심도 깊게 다룬 것 같긴 해요. 혜정이의 죽음도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혜정이 죽지 않았는데? 혜정이가 받는 복수. 계속 말을 못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근데 사라는 조금 쉽게. 그쵸. 사라는 그냥 경찰서 간 거 끝인가? 깜빵? 간게 끝인가? 그냥 그 교회가 추락하고 교회에 이제 뭐 신도들이 빠져나가는 그 아버지 관련된 이슈 뭐 비자금이나 이런 게 터지는 거랑 그 다음에 자기도 감옥 가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감옥 가서도 얘가 돈으로 사실 나올 것 애정이랑 같아.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아닌가요? 저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형기 채우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 생각도 그런데 이거 배우 인터뷰에서 보니까는 배우도 캐릭터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현실로 복귀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약에 찌들어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사실 그 약물 중독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라이가 약쟁이인 걸로 생각했을 때 동훈이는 얘는 이미 뭔가를 많이 잃었다. 얘 자체로. 그래서 쉽게 그냥 넌 좀 봐줄게. 그치. 이제 너의 지방과 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스스로 파멸한 인물이었기는 한 것 같아요. 사라 자체가. 갑자기 목을 찌르다니? 연필로? 그러니까 근데 그 전부터 진짜 계속 꽂고 다녀가지고 명호인가? 재준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연필 꽂으면 무슨 네가 예술가로 되는 줄 아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걸로 결국엔 그 장면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캐릭터들끼리 막 계속 서열에 대한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완전 무시했던 내가 명호랑 그런 일이 있었어? 여기에서 완전 딱 친 상황에서 혜정이가 엄청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혜정이 목을 덜덜. 근데 그거 갑자기 명호 얘기하니까 웃기니까 명호의 고백 공격 너무 웃기지 않았어? 소리 지르면서 핸드폰 던져버린. 아 너무 웃겼어. 그거 너 진짜 고백당했어? 저는 처음에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고백 공격 당한 거. 근데 나중에 진짜였던 것도 너무 웃기고 그거 너무 싫어하는 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디테일에서 조금 웃긴 부분들이 좀 재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 이 사람들에게 명호는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김은숙 작가의 이런 장르물을 게다가 넷플릭스에서 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호기심을 느꼈었는데 열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더 재밌었다. 그리고 이 시의성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작품이어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고 물론 지금 저희 굉장히 스포츠청이로 얘기를 했지만 한번 볼만하다. 한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볼만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김은숙 작가 작품을 막 많이 본 건 아닌데 되게 뭔가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작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항상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고 그랬어서. 근데 되게 너무나 더글로리를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진짜 너무 잘 표현하고 그 가해자 캐릭터들도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있고 되게 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복수극이라고 하면은 되게 보다 보면 되게 쾌붕도 되게 많고, 다른 드라마 같은 경우에 쾌붕도 많고 되게 그런 보면서 되게 좀 뭔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막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많았어서 되게 아쉬운 작품들도 많았었는데, 더글로리는 뭔가 그 가해자들끼리 서로 파멸하잖아요. 자멸하게 되잖아요. 그 동우는 피해자는 어떤 설계만 할 뿐이고 그게 되게 너무 매력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끼리 좀 믿음이 있어서 소통만 했더라도 이 지경까지 안 왔는데 피해자들은 연대했지만 그쵸. 가해자들이 연대 안 했어. 연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너무 그 지점이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희 이렇게 더글로리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어떤 작품들 같이 리뷰, 뭐 다른 생각들 듣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